비음화 가볼게요. 자, 발음 써보면 국물, 만며느리, 밤물로 발음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바뀐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국물부터. 자, 기역과 미음이 두 개가 붙은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서 미음이 비음이죠. 자, 그랬더니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이응도 비음이죠. 자, 그러니까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애를 비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만며느리도 볼게요. 자, 디귿, 미음 만났어요. 미음이 비음이죠. 그래서 디귿을 니은이라는 비음으로 바꿔준 겁니다. 밤물도 비읍 뒤에 미음 왔어요. 미음이 비음이죠. 비음이 아닌 비읍을 미음으로 또 바꿔줬습니다. 정리를 하면 기역, 디귿, 비읍, 이 비음인 니은, 미음을 만났을 때 아까 기역 뭘로 바뀌었죠?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어야 돼요. 디귿은 니은으로 바뀌어야 돼요.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둬야 될 점, 방금 쌤이 말한 것처럼 기역은 이응으로만 바뀝니다. 기역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바뀌진 않아요. 이 순서대로 바뀌어요. 디귿은 니은으로만 바뀌고 비읍은 미음으로만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다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기역, 디귿, 비읍 여기 있죠? 아까 기역은 이응으로만 바뀌어야 된다 그랬고 디귿은 니은으로만 바뀌어야 된다 그랬고 비읍은 미음으로만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비음화입니다. 그러니까 비음화는 좋은 방법이 파열음이었던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되는데 비음이 될 때 좋은 위치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입술 소리인 비읍은 똑같이 입술 소리인 비음인 미음으로 바뀌는 거고 잇몸 소리였던 디귿은 잇몸 소리면서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똑같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한번 보고 가면 음절이 교체될 때 좋은 방법과 위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했죠. 자, 비음화는 좋은 위치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좋은 위치에는 변화가 없고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거 발음 써볼 건데 자, 일단 부억, 문 키읔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역으로 바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봤던 조건과 똑같습니다. 기역 뒤에 미음이 있네? 비음을 만났네? 그러면 기역을 이응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낳는다, 히읗 받침 디귿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 뒤에 니은이 있네? 그러면 비음화를 해서 낳는다. 니은으로 바꿔주고 앞문, 피읍 받침은 비읍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서 그 다음에 비읍 뒤에 미음이 있네? 그러면 미음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시험 문제는 비음화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2개, 3개 겹쳐진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억문, 낳는다, 앞문 다 똑같죠? 처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적용이 됐잖아요.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거 보여주고 기역이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예시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낳는다, 앞문 같은 애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또는 부억문은 교체가 2회 일어난다 하면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기역이 이응으로 그냥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런 문제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운 변동을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지금 2개 일어난 거거든요. 2개가 일어나면 2개의 순서 그리고 정확히 뭐가 일어났고 각 순서대로 기역이 기역으로 그 다음에 이응으로 이 순서까지 다 정확하게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뒤에서 또 쌤이 연습할 수 있게 프린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비음화는 일단 비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기역, 디귿, 비읍 말고도 리을이 비음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른 예시도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빈칸에다가 적어보면 종로 보면 종로 발음 어떻게 하냐면 종로라고 발음하는 게 표준 발음이거든요. 이응 뒤에 리을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여기. 요것도 비음화예요. 그러니까 비음화는 요 화자가 일 화자거든요. 그러니까 비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바뀐 거를 보고 비음이 아니었던 애가 비음이 되면 비음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독립. 독립 발음 어떻게 하냐면 독립으로 발음하는 게 표준 발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바뀐 게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고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비음이 없는데 기역도 리을도 둘 다 비음이 아닌데 둘 다 비음이 된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비음화예요. 비음이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음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음화는 뭐겠어요? 유음이 되는 거예요. 자, 유음에는 리을 하나 있습니다. 리을. 자, 설날 발음. 설날로 발음해야 되고 권력. 리을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리을로 교체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죠? 이거는? 자, 다음으로 자음 동화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배울 건데 방금 봤던 설날이랑 권력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설날 한번 볼게요.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뒤에 있던 니은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영향을 준 애랑 결국 영향을 받아서 바뀐 애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앞에 거 때문에 뒤에 거가 바뀌었다. 그럼 화살표 방향이 영향을 준 방향이 앞에서 뒤가 되잖아요. 이런 애들을 순행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권력 같은 거 보면 리을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니은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던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향의 방향이 뒤에서 앞이 되는 거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바뀌는 동화를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예시 들어줬던 거 여기 또 있네요. 독립. 독립 같은 경우는 양쪽이 서로 둘 다 비음이 아닌데 비음이 된 거였잖아요. 이런 애들은 상후. 그러면 요 표 위에 있는 요 단어들 있죠. 이 단어들을 여기 예시에다가 올바르게 생각해서 넣어보세요. 자, 다 해봤습니까? 독립은 아까 예시 설명할 때도 했던 것처럼 상호동화고요. 닫는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디귿이 바뀌었어요. 영향을 받은 애가 앞에 있죠?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역행동화입니다. 금유 양쪽 다 바뀐 애네요. 상호동화. 칼날 앞에 있는 애가 리을이어서 뒤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죠. 화살표 방향이 앞에서 뒤로 갑니다. 순행동화. 단역. 앞에 있는 미음 때문에 뒤에 있던 애가 바뀌었어요. 얘가 변화했어요. 그러면 순행동화겠죠. 그다음에 입는. 앞에 있는 애가 바뀌었죠. 뒤에 있는 애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역행동화. 입는. 그다음에 변화 정도는 바뀐 의문과 인접한 의문이 그냥 똑같기만 하면 다 완전 동화고요. 다르면 불완전 동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릉 영향을 준 애는 이응인데 바뀐 애는 니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응이랑 니은이 같지는 않죠. 비음이긴 하지만 의문은 다르잖아요. 그런 애들은 불완전 동화 하면 되고, 되갈령은 인접한 의문이 리을인데 영향을 받은 애도 리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동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유음화 같은 경우는 니은이 앞이나 뒤 상관없이 리을만 만나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애랑 영향을 받은 애가 결국은 항상 같아져요. 그러니까 유음화는 항상 완전 동화일 수밖에 없다. 전라도 유음하니까 완전 동화겠죠? 속리산 영향을 준 애랑 받은 애랑
서로 바뀐 게 당연히 다르죠. 불완전 동화. 입막음, 영향을 준 애는 미음, 받은 애도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완전 동화. 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행동화랑 역행동화 보기에서 한 번 더 설명해줬습니다. 뒤의 의문이 앞의 의문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게 소리나는 현상이다. 예시도 보면은 리을이 니은에게 영향을 준 거죠. 뒤의 의문인 니은이 앞의 의문인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소리가 비슷하거나 같게 소리가 난 겁니다. 이게 순행동화. 역행동화는 앞의 의문이 뒤의 의문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자, 편리 보면은 앞의 의문인 니은이 뒤의 의문인 리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영향을 준 애는 리을, 받은 애는 니은이니까 화살표로 치면은 역행, 뒤에 거가 앞에 영향을 준 거지.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헷갈리면 뭐가 바뀌었는지만 보세요. 종로 하면은 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죠. 뒤에 거가 바뀌었어요. 뒤에 거가 왜 바뀌었냐? 앞에 거 때문에 바뀐 거다. 그래서 뒤에 게 바뀐 건 순행. 작년도 보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얘는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기억한테 영향을 준 거죠. 앞에 게 바뀌었잖아요. 앞에 게 바뀐 거는 역행동화예요. 얘는 역행. 자, 신라. 니은이 리을로 바뀌죠. 앞에 게 바뀌었어요. 뒤에 거 때문에,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바뀌었어요. 역행. 반물도 마찬가지죠.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어요. 왜?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한테 영향을 줘서 얘도 역행. 국민, 이응으로 바뀌죠. 뒤에 있던 미음이 앞에 있던 기억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얘도 역행. 그래서 답은 1번. 1번만 순행이니까. 자, 그럼 7번 보겠습니다. 리을 앞에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 리을 뒤에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 둘 다 유음화에 대한 설명인데 순행이냐 역행이냐 차이죠. 자, 쉽게 보면 기억은 니은이 앞에 있는 거, 니은이 뒤에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자, 기억 니은부터 체크해 볼게요. 자, 1번 신라는 앞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죠? 맞고, 칼날은 뒤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죠? 니은 맞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뒤에 있던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또 앞에 있던 니은이 또 리을로 바뀌었죠? 맞고. 디귿 마저 보겠습니다. 디귿. 니은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얘는 비음화겠죠? 리을이 비음화가 되는 거예요. 생산량 니은 뒤에서 이렇게 1대1 매칭을 시키면 돼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경우 맞고. 불놀이 같은 경우는 일단 불놀이 여기 두 개, 여기 리을이랑 여기 니은이랑 만나서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는 뒤에 있는 니은이니까 니은이 뒤에 있을 때니까 일단 니은인 거는 맞고. 그다음 여기가 리가 됐는데 리가 왜 됐을까? 놀 받침에 여기 받침 리을이 있잖아요. 이 리을이 연음이 된 거죠. 그냥 뒷자리로 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니은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8번 볼게요. 음운 변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음동화 그리고 국외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설명을 해줬습니다. 국외음화는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이 문제 풀 때는 국외음화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질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인접한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변했나요? 자,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과 같아지는 거를 배운 게 우리가 비음화, 유음화 배운 거죠. 자,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는 부억 같은 경우만 봐도 기억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될 때 이 바뀌는 이유가 인접한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2번 A 아니오에 들어갈 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결국 찾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2번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변했나요? 자, 1번이 자음의 영향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비음화, 유음화는 다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됩니다. 자, 그런데 국외음화는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보기의 설명을 한번 볼게요. 보기의 설명을 보면
자, 자음동화는 니은이나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이거 비음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게 구개음화래요. 근데 이는 뭐다? 얘는 모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요 1번에 B, 자음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요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었구나. 모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는 요 2번에 대한 설명이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겠구나.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보는 거예요. 자, 굳이 아직 안 배웠지만 발음을 하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굳이의 발음을 내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쳐도 뒤에 붙은 이가 형식 형태 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걸로만 해도 디귿이 연음돼야 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자, 부엌 되고 속는다. 뒤에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이응으로 비음화가 됩니다. 자, 얘 때문에 안 되겠죠. 얘는 비음화의 예시예요. 만며느리. 뒤에 있는 비음인 미음의 영향으로 앞에 있던 디귿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니은으로 바뀌어야 돼요. 얘도 비음화의 예시가 됩니다. 얘도 땡. 자, 꽃. 우리 예시할 때 계속 봤던 거죠. 디귿으로, 부엌, 기억으로 적절하고, 굳이 아까 위에서 봤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3번이랑 5번만 체크하면 되는데 굳이 틀렸었죠? 속는다 만며느리 아까 비음화라고 체크했습니다. 자, 곡물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으로 앞에 있던 기억이 이응으로 비음화가 되는 단어입니다. 자, 정답은 5번. 자, 이제 구개음화 볼게요. 아래 단어들의 발음은 굳이, 해도 지, 같이, 같이로 해석이 되죠. 자, 구개음화란 지금 본 거 체크 한번 잘 해보면 굳이 할 때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디귿이나 또 같이 할 땐 티읕이 치읒으로 바뀌어요. 디귿 티읕이 이와 만날 때 지읒 치읒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자, 밑에 예시 한번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 밭이랑이라고 해야 되고 두 번째 거는 반디랑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밭이랑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랑은 밭, 논을 이어주는 접속 조사예요. 조사는 형식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 자, 형식 형태소일 때는 구개음화가 지금 본 것처럼 일어나서 티읕이 치읒으로 교체가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거. 밭이랑 할 때 요 이랑 있죠. 이 이랑은 명사예요. 자, 명사는 실질 형태소거든요. 자, 실질 형태소가 올 때 어떻게 되었나 한번 봤더니 티읕은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해서 밭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 합성어나 파생어, 그러니까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지는 말에서 뒤에 오는 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을 하면 니은을 첨가해라 라는 규정을 아까 봤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첨가해서 밭니랑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이랑 디귿이랑 만났네? 비음화 될 수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비음화까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끝소리 규칙 첫 번째로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첨가가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3개나 일어났어요. 자, 정리해보면 끝소리 규칙이랑 비음화는 교체죠. 그래서 교체 2회. 그리고 니은 첨가는 첨가예요. 첨가 한 번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의문의 개수. 의문의 개수가 1개 늘어납니다. 니은이 추가가 됐으니까. 이걸 왜 하냐면 이렇게 모의고사에 나와요. 반니랑 이렇게 예시를 보여준 다음에 교체 2번, 첨가 1번이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났고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개음화의 조건은 꼭 무슨 형태소가 와야 된다? 형식 형태소가 와야 한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닫혀. 요거 발음 어떻게 하느냐. 디귿이랑 히읗이랑 일단 합쳐주세요. 그러면 티읕이 되거든요. 요것도 뒤에서 또 하긴 할 건데,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되게 자주 발음하는 것들, 생일 축하해 같은 거 하면 축하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이게 기역이랑 히읗이 합쳐져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디귿 히읗 합쳐서 티읕으로 바뀌어서 다텨로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텨를 조금 쪼개서 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여 같은 경우는 반모음 이에다가 어를 붙이면 여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티읕, 반모음이 이렇게 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근데 얘가 이제 최종 발음이 다 치읓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표준 발음법에서는 요거 어로 발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고. 일단 지금 본 거 다시. 국외음화가 일어난 거죠. 티읕이 치읓으로 발음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가 그냥 이가 아니라 반모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음화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디귿 티읕 뒤에 그냥 이가 올 수도 있지만 반모음 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외음화를 기억할 때는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나서 지읒 치읓으로 발음된다라고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형식 형태소인 이나 그리고 반모음 이까지 가능하다는 거. 근데 반모음 이가 포함된 게 아까 봤던 야, 여, 요, 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외음화랑 관련된 조항을 보면 디귿 티읕이 이하요요요를 만났을 때라고 되어 있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요거 아까 비음화 했을 때 봤던 부분이죠. 비음화는 밑에 화살표처럼 좋은 위치에는 변화가 없고 좋은 방법만 같아진다. 여기서 같아진다는 거는 영향을 준 애랑 받은 애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유음화랑 국외음화까지 한번 같이 보면 유음화는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리을이 되는 거죠. 얘도 똑같죠? 좋은 위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잇몸 소리예요. 근데 비음이 유음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같아진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니은이 뭘로 변화했냐를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이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국외음화 한번 볼게요.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 과정에서 다 바뀌네요. 좋은 위치는 잇몸 소리에서 세님천장 소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날 때는 좋은 위치와 방법이 모두 변화한다.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방금 배운 게 11번이랑 연결이 되니까 11번 먼저 볼게요. 기역이 이응으로 일단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음책에 이 표에다가 표시를 하면 기역이 이응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교체되는 과정에서 좋은 위치는 여린 입천장에서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갔어요. 근데 좋은 방법이 영향을 준 애가 미음인데 미음의 좋은 방법이 울림소리 비음이기 때문에 기역도 울림소리 비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면서 좋은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했는데 좋은 위치는 여린 입천장 소리로 똑같다. 바뀌지 않죠. 울림소리 이응이 안울림소리인 기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뀌었죠. 안울림소리인 기역이 울림소리인 이응으로 바뀌는 거죠. 틀렸습니다. 3번 울림소리 미음과 이응이 만나? 안 만났어요. 미음과 기역이 만났기 때문에 기역을 이응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땡. 자, 미음은 안울림소리인 기역이 울림소리인 이응으로 발음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미음이 영향을 준 거죠. 비음인 미음이 기역에게 영향을 줘서 같은 비음인 이응으로 발음되도록 만든 것이다. 그것이 비음화다. 5번 기역이 탈락되고 아니죠. 비음화는 교체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탈락이라고 한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동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자, 동화는 같을 동자의 될 화자예요. 같아진다는 뜻이죠. 자, 비음화.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 때문에 비음이 되고, 유음화. 유음이 아닌 애가 유음 때문에 유음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음화랑 유음화 그리고 국외음화까지 끝에 다 화로 끝났죠? 얘네들은 다 동화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8번 문제 풀었을 때도 봤듯이 비음화, 유음화 같은 경우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음이 바뀌는 동화예요. 그래서 얘는 자음 동화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자, 동화 현상 안에는 자음 동화도 있고 국외음화도 있어요. 그리고 자음 동화 안에 비음화도 있고 유음화도 있는 겁니다. 국외음화를 모음 동화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영향을 주는 애는 모음인데 받는 애는 또 자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음 동화, 모음 동화라는 말을 붙이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냥 동화라고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쉽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네요. 자, 정답 몇 번이겠어요? 그쵸? 3번. 날리,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유음화가 돼야 되는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아니라 니은을 리을로 바꿔서 난리라고 발음을 해야 정확한 발음이 되겠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눈 같은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치읓이 디귿으로 먼저 바뀌고 비음화가 적용돼서 디귿이 또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끝까지 티읕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꾸고 끝입니다.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키역을 기역으로 바꿨어요. 끝소리 규칙 적용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도가 또로 바뀌었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요런 애들 뭐라고 불러요? 된소리라고 불러요. 뒤에서 배울 건데 된소리가 아닌 애가 된소리가 되면 일단 된소리 되기라고 하면 됩니다. 자, 3번 눈약 니은이 첨가가 됐죠. 두 단어를 합칠 때 뒤에 있는 말이 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니은을 첨가해줬습니다. 얘는 니은 첨가. 그러니까 첨가죠 결국은. 4번 놓는. 자, 히읗은 바로 니은으로 바뀔 수 없는 애예요. 헷갈리면 뒤에 는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얘 없다고 생각하고 노트 하나만 보면 얘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디귿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하면 디귿으로 먼저 발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노는 으로 먼저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을 만났기 때문에 비음화가 적용이 돼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놓는. 그래서 답은 4번. 다음에 덧바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이 됐고 다음에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죠? 된소리 되기겠죠? 12번 주관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끝인사의 표준 발음이 끝인사인 이유를 알아보자. 끝인사에서 티읕 뒤에 이로 시작하는 자, 요 인사 뜻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뜻이 있는 애들은 무슨 형태소다? 실질 형태소다. 자, 그 다음에 고지와 고디어의 표준 발음을 알아보자. 고지의 이는 접사이다 라고 했어요. 자, 쌤이 접사라고 하면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했었죠. 접사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부사를 만들어준다고. 새 단어를 만들 때 곧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인 뜻이 있는 부분이죠. 이런 애를 어근이라고 하거든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를 살짝만 더해주거나 아니면 의미가 그냥 없고 어떤 말을 강조해주거나 아니면 얘처럼 품사를 바꿔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을 접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또 먹는다 할 때 그 먹다 라는 동사 어간이면서 어근이죠. 뜻이 있는 애. 거기에 이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예요. 얘는. 이런 애들을 접사라고 합니다. 접사,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국외음화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지, 지읒으로 해주면 되고 고디어 같은 경우에 이어는 뜻이 있는 부사죠. 자, 부사는 실질 형태소예요. 따라서 고디어의 표준 발음은 고디어이다. 자,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형식 형태소는 뜻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뜻이 없고 대표적인 거 3개가 조사, 접사, 어미였었죠? 실질 형태소는 뜻이 있는 애고 조사, 접사, 어미 빼고 나머지 다예요. 자, 조사는 꽃이
도, 꽃만 이런 식으로 체험 뒤에 붙습니다. 주로. 만약에 꽃이라고 하면은 꽃이 피었다처럼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 조사라고 하고, 꽃도 피었다, 꽃만 피었다 이런 애들은 특별한 뜻을 좀 더해주는 보조사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주격이냐 보조사냐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되지만 이렇게 체험 뒤에 덧붙는 애들이 조사다. 그다음에 접사는 얘도 아까 문제 풀 때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이런 말 있었잖아요. 파생어를 만들어주는 애인데 파생어는 어근에다가 접사를 붙여서 만들어요. 방금 봤던 것처럼 구지 같은 거. 구지에서 굿은 뜻이 있고 이는 뜻이 딱히 없거든요. 이렇게 어근의 뒤에 붙거나 또 앞에 붙는 접사들도 있어요. 앞에 붙어서 새 단어를 만들어주는 애들을 접사라고 합니다. 어미는 요것도 앞에서 쌤이 예시 들어줄 때 한번 봐주세요. 고, 먹니 이런 식으로 동사나 형용사를 활용시킬 때 요 뒤에 붙는 애들을 어미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된소리 대기 보도록 할게요.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된소리가 아닌 게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언제 된소리 대기가 되는지 다 알려줘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 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 자, 어간 어미 아까 설명해드렸으니까 그래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기억부터 찾아볼게요. 니은, 미음, 니은, 지읒, 리을, 미음 다 알려줬잖아요. 니은, 니은, 지읒. 리을, 비읍이니까 틀렸고 미음, 리을, 히읗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한자어에서 한자어라고 여기 표시 다 해줬어요. 리을 받침 뒤에 결합하는 디귿, 시옷, 지읒이래요. 얘 리을이죠? 얘 리을이죠? 얘 리을이죠. 다 리을이긴 해. 일단 그죠? 그리고 디귿, 시옷, 지읒이어야 돼. 얘는 기억이잖아요. 땡. 비읍이잖아요. 땡. 지읒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서 알려주는 거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니은, 미음이라고 했으니까 니은, 미음 찾고 기억, 디귿, 시옷, 지읒이라고 했으면 그거 찾고 리을 찾고 14번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아까 본 기억이랑 똑같네.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하는 어미 첫소리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 자, 니은 얘는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네요. 그 다음에 디귿 관형사형 리을 뒤에 연결되는 애들 그리고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자, 관형사형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관형사라는 말은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체언을 꾸며주는 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먹은 떡볶이, 내가 먹는 떡볶이, 내가 먹던 떡볶이, 내가 먹을 떡볶이. 자, 이랬을 때 떡볶이를 꾸며주기 위해서 은, 는, 던, 을 이런 단어들을 뒤에다가 붙였죠. 먹 뒤에다가. 이 뒤에 붙은 얘네들을 다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디귿에서는 관형사형 리을 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먹을 할 때 이 리을만 된소리로 발음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가슴에 품을 적에 품을 적에 쌍지읒으로 발음되죠. 품을 여기서 방금 디귿에서 봤던 먹을, 품을 똑같죠? 품을이 뒤에 오는 적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디귿이라고 해야 되겠죠? 디귿. 며느리로 삼고 같은 경우는 어감 받침에 미음이 들어갔고 여기 기억에서도 어감 받침 미음 뒤라고 했으니까 얘는 기억에 따른 게 맞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방이 넓거든 리을 비읍 들어갔고 2번에 리을 비읍 있었으니까 얘는 니은에 따른 게 맞는데 두께가 얇을지라도 했을 때 된소리 대기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자, 여기서 많이 낚였어요. 여기 리을 비읍이 있으니까 니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니은은 리을 비읍 뒤에 있는 애가 된소리로 발음이 됐어야 돼요. 근데 얇을지라도에서는 리을 비읍 뒤에 어미가 첫소리가 을이에요. 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된소리 대기가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얇을지라도 여기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된 거죠. 여기서 이 리을이 바로 어미가 되는 거죠. 어미. 자, 다시 천천히 분석해 줄게요. 자, 얇다, 얇고, 얇니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간이고
뒤에 붙은 을지라도 이게 엄이에요. 자, 근데 어간, 리을, 비읍 뒤에는 된소리 대기가 될 애가 없어요. 얘가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니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을지라도가 리을로 시작했잖아요. 그 바로 뒤에 있는 이 지가 찌로 발음이 되니까 이게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 뒤에 오는 애가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디귿에 따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신을 신겠네요 할 때 이 니은은 어간 받침 니은, 기역에 있는 니은이겠죠. 그래서 얘는 기역에 따른 것이다 해야 되고, 밥지도 할 때는 리을, 비읍 뒤니까 니은이죠. 그래서 3번은 그냥 아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남들이 비웃을지언정 했을 때도 비웃다, 비웃어, 비웃니? 이런 식으로 어간이랑 어미를 잘라보면 이렇게 잘라야 되죠. 얘가 어간이고 얘가 뒤에 거가 어미인데 된소리대가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읒이 쌍지읒으로. 그러니까 을로 시작되는 어미에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난 거죠.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다? 요거죠.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 그 다음에 먼지를 훑던 리을, 티읕 뒤는 니은 맞죠? 그래서 리을, 티읕 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물건을 얹지만 니은, 지읒 뒤네요. 기억에 니은, 지읒 여기 있죠? 기억 맞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을수록 얘도 앉을수록 했는데 니은, 지읒 뒤에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난 게 아니라 어미, 리을 뒤에 시옷이 쌍시옷으로 되죠. 그러니까 얘도 디귿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된소리대기의 환경을 정리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면 아까 13번으로 잠깐 다시 올라가 볼게요. 13번에 여기 문제 안 나왔던 부분,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 연결되는 애들도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된소리대기 규칙이거든요. 예를 들면 국밥, 기역 받침 뒤죠. 그래서 밥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아음절의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애들은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문제 보면서 채워보면 돼요. 어간 끝소리 니은이나 미음 뒤에 결합하는 어미 첫소리들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거 말고도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 연결되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된소리로 발음이 됐었죠. 다음에 한자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도 된소리로 발음이 되고, 관형사형어미 을 뒤에 연결되는 애들도 된소리로 되고, 어미인 애도 된다고 아까 위에서 봤습니다. 얘도 이거를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방금 위에 문제 푼 것처럼 나왔을 때 이해하고 이거를 여기다 적용을 잘 할 수 있느냐를 연습을 해야 돼요. 특히 지금 14번 아마 듣고서도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다시 잘 복습을 해보고, 쌤이 여기서 어간이랑 어미 자꾸 잘라서 보여줬잖아요. 이것들을 왜 잘랐는가, 어디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났는가,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문제 3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랑 관련된 정리문제고요. 정리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 먼저 해볼게요. 자, 교체란 음운 변동의 결과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자, 교체에 들어가는 거 뭐 있었냐면, 일단 처음으로 배웠던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었죠. 자, 끝소리라는 거 자체가 받침에 있는 거. 그래서 종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절 말에, 음절의 받침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만 와야 된다는 게 끝소리 규칙이었고, 그 다음에 배운 게 비음화였었죠.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이 되면 됩니다. 비음에 해당하는 거 3개, 니은, 미음, 이응 이렇게 3개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유음화. 유음화 같은 경우는 유음이 아닌 애가 유음인 리을이 되는 거예요. 요 둘이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다음동화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게 국외음화. 국외음화는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거였죠.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다 합쳐서 동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 배웠어요. 이게 다 교체에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이 식물로 발음이 되는데 뭐가 바뀐 건가요? 표까지 다 보여줬어요. 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바뀌었을 때 좋은 위치는 연국의 음에서 연국의 음 안 바뀌었어요. 기억, 이응 둘 다 연국의 음이니까. 근데 좋은 방식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죠. 자, 또 다른 예시를 밑에서 또 들어줬는데 입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고 뜯는에서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변했네요 라고 했으니까 좋은 방식이 변했네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5번 위치라고 한 거는 다 틀렸고요. 뭐가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식물 할 때 기억이 바뀌었잖아요. 앞에 있는 애가 바뀌었고 입는도 앞에 있는 비읍이 바뀌었고 뜯는 할 때도 앞에 있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앞자음의 좋은 방식이 바뀌었다 해야지 맞겠죠.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국외음악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디귿, 티읕이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랑 만났을 때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 만약에 히가 오면은 히읗과 결합해서 티읕으로 바뀐 후 그 다음에 또 치읒으로 국외음화가 된다. 자, 1번 전미사의 모음이라 그랬는데 전미사는 형식 형태소라 그랬었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야 하니까 국외음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낱낱이 할 때 이는 얘도 딱 보니까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도 접사예요. 그래서 실질 형태 소임으로 했으니까 틀리고, 디귿 그녀는 평생 반리랑을 일구며 살았다. 여기서 이랑은 뜻이 있는 애죠. 뜻이 있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아니고 실질 형태소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던 예시죠. 밭이랑이냐 반리랑이냐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리을 묻히고 묻은 전미사 히랑 만났습니다. 맞죠? 디귿이 히읗과 결합해서 이루어진 티읕은 치읒으로 발음된다. 자, 보기에 그대로 써져 있어요. 히읗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티읕이 치읒이 되는 현상. 정답은 4번. 자, 혼입을 뒤에 붙은 이불 뜻 딱 봐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고,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5번도 틀렸네요. 17번은 된소리대기랑 관련된 표준 발음법이네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애들을 된소리로 발음해라. 24항 어간 니은 미음 뒤에 연결되는 애들은 된소리로 발음해라. 그대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기역부터 보면 옷고름, 시옷이 대표음인 디귿으로 어차피 바뀌어요. 디귿 뒤에서 된소리대기 일어났으니까 적절하고, 문꼬리 니은 뒤죠? 틀렸죠? 리을 뒤죠? 틀렸죠?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읍 뒤죠? 맞고, 리을 뒤니까 틀렸죠. 자, 벌써 2번, 3번, 5번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만 보면 되겠죠. 점꼭, 리을 미음 뒤에요. 리을 미음 위에서 그냥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리을 미음 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될 거고, 언짢게 같은 경우는 일단 니은 히읗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고 24항에 얘는 히읗이랑 기역이 축약이 된 거예요. 축약이 돼서 키읔이 된 겁니다. 히읗이랑 기역이랑 축약. 요거는 교체도 아니다. 요거는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죠.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끝! 여기까지 복습 잘 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뒤쪽 다른 부분도 가지고 오겠습니다.